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이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기관 중 하나, 바로 피부입니다. 성인의 피부 면적은 평균 2제곱미터, 무게 약 5kg. 끊임없이 벗겨지고 약 4주마다 완전하게 새로운 피부로 바뀌면서 평생 1000회가량 새 피부로 갈아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고 외부 자극에 대한 신호를 뇌에 보내기도 하는 피부는 단순히 물리적인 갑옷의 기능을 넘어서서 전신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30대 이후에 이런 주요한 세라마이드 성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면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피부 장벽도 약해지는데요. 피부에 심한 건조증이나 접촉성 피부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심할 때는 여기 이제 여기 앞에 여기 종아리 쪽 왔다가 나중에 등까지 막 가려우시는 거죠. 얼굴도 속당김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도 마르는 듯 이렇게 바싹바싹 그런 타는 느낌도 들어요.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전신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면은 만성 폐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요. 말초 혈관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까지 좀 다양한 형태의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제1의 장벽인 피부 건강을 잘 지켜야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데요. 튼튼한 피부 갑옷으로 내 몸의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지켜내서 전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경기도 파주시. 결혼 30년 차 김기배, 이종훈 부부의 아침은 늘 투덕거림의 연속입니다. 여보 과일 먹자 오늘. 아침 조금 먹었으니까 딸기도 좀 먹고 하나씩만 먹어봐봐. 일단 하나는 먹어. 근데 일단은 내가 딸기 반 개만 딱 먹을게. 하나만 먹어. 기배 씨는 최근 높아진 당화혈색소 때문에 관리가 시급한 상황. 제가 당이 온 지가 한 10년이 됐거든요. 당화혈색소 한 8.8까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고문이에요, 고문. 사실은 식고문.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아 또 긁어. 어우, 가려워가지고. 아 진짜. 가려우니까. 아유 그만 긁어. 아, 가려우는데 어떡해. 종아리와 허벅지는 물론 온몸에 퍼져 있는 가려움 때문이라고요. 나도 몰래 가려우니까 손이 가서 이제 긁으면은 한 번 긁으면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종아리 쪽 왔다가 나중에 등까지 막 가려우시는 거죠. 좋다는 거 몇 개 다 발라줘도 뭐 한 30초 정도만 그 연고 바르는 순간만 괜찮고 또 조금 있으면 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등도 시작해서 계속 긁어달라니까 저도 팔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지저분도 하고 고쳐주고도 싶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죠. 또 거기도 긁는다. 여기가 제일 가려웠거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가려움 때문에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김기배 씨. 여기가 사실은 제일 가렵죠, 여기가. 볼썽사납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여기를 걸고 있으면은. 허벅지는 어떨까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다. 흉하지. 흉측하지. 이게 다 긁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온몸에 성한 곳 없이 생긴 손톱 자국과 흉터는 잠잘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되는 고통을 짐작케 하는데요. 집중력 저하와 수면 부족, 예민함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피부가 건성으로 바뀌면서 로션 같은 것도 뭐 제 영양크림 같은 거 반 통 정도 발라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곁에서 몇 년 넘게 지켜보던 아내에게도 이젠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있다고요. 여보, 얼음찜질 좀 해보자. 임시방편이지. 가라앉지. 얼음 찜질 덕분에 잠시나마 찾아온 평온의 시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장기가 있으니까. 너무
피나게 긁어버리니까 얼음을 조금 찜질하면 순간은 좀 가라앉잖아요. 피 나지 말라고. 피 나면은 균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전원주택을 선택했지만 건조하면 가려움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습기를 유지하려면은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매일 빨기 싫어도 빨아가지고 널어놓는 편이에요.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는 거죠. 당뇨 때문에 식습관 조절이 필요한 시기인 걸 알지만 주말을 맞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기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봐봐, 이렇게 쌈에다 싸먹으면 맛있는데. 쌈에다 싸먹으면은 이 고기의 순수한 맛이 없어져. 이렇게 고기만 탁 먹으면 고기 맛이 확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긁는 거야. 알러지가 생기고 야채를 안 먹고 반찬도 골고루 안 드시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요. 채소를 입에도 안 된다는 기배 씨의 건강. 과연 괜찮을까요? 경기도 성남시. 50대 중반이 되면서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기금숙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우, 더워. 어우, 덥다. 야, 너 보일러 올렸니? 어머, 이렇게 더워. 아, 추우니까 당연히 올리지. 아, 엄마 덥잖아. 아우, 얼굴 좀 봐. 더워 죽겠다. 봐봐, 엄마 얼굴 빨갛잖아. 어우, 더워. 볼빨간 사춘기처럼 늘 상기돼 있는 볼은 금숙 씨가 최근 겪고 있는 고민 중 하나라고요. 꽃샘추위로 날이 제법 쌀쌀해져도 금숙 씨와 딸의 온도차는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올라오는 열감에 항상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손 선풍기. 아, 뭐야, 왜 선풍기야. 한 지붕 아래 선풍기와 담요라니 참 묘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낸 지 이미 2년째. 오르락 내리락하는 열감에 손 선풍기가 없으면 땀 범벅이 되기 일쑤라고요. 한 2년 전에 갑자기 열이 막 올라오고 또 얼굴도 빨개지고 또 그 가려움증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갱년기 증세 같아가지고 그때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먹었었는데요. 근데 잠잠했다가도 다시 또 막 열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금숙 씨의 몸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작스럽게 심해진 피부 건조증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동반하며 등에 상처를 낼 정도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 효자손이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에 늘 눈에 띄는 곳에 둬야 안심이 된다는 금숙 씨. 하필 손이 닿지 않는 등이 가려워 긁어줄 가족이 없을 때는 효자손이 해결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등 쪽이 많이 가려워서 예, 혼자 막 긁다 보면은 피가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긁을 때는 시원하고 그러니까 많이 긁죠. 근데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낮았다가 또 심해졌다가 이런 것 같아요. 어우, 도저히 안 되겠다. 아휴, 샤워나 좀 해야지. 효자손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찬물 샤워로 가려움을 잠시나마 견뎌보는 금숙 씨. 아유, 개운해. 아우, 휴자손 갖고 안 되겠네. 아무래도 샤워하니까 훨씬 낫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엄마 저기 등에 로션 좀 발라줄래? 많이 가려워? 응, 아유, 가려워. 알겠어. 등 쪽은 건조해진 피부로 항상 빨갛게 부어올라 있고 그나마 보습 크림을 바르면 잠깐 진정이라도 될까 싶은 마음에 딸에게 SOS를 치기도 여러 번이라고요. 피부 건조를 막아보려는 노력은 금숙 씨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팔 등부터 심해졌는데 요즘은 얼굴도 속당김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목이 바싹바싹 마르는 타는 느낌.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일터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일 특성상 손에 물 마를 날 없는 금숙 씨는 설거지할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요. 피부가 그 물에 닿으면 더 건조해서 갈라져가지고 면장갑하고 고무장갑 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아파요. 그녀의 고민을 더욱 짙어지게 만드는 건 집이 아닌 일터에서도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핸드크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곳곳에 크림을 배치하는 건 물론이고 수시로 발라서 피부 건조를 막고 있는 상황. 전에는 되게 피부가 좋았어요. 예, 진짜 이렇게 뭐 살성도 좋고 잘 낫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안 낫고 건성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피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조는 제가 어떤 방법을 써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요. 세 번째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년 전부터 시작된 탈모로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이섭순 씨를 만나봤는데요. 탈모 머리카락 빠지는 부분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탈모에 더 진행되지 않기만 바라며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이쪽 앉으실게요. 그녀의 두피 상태는 어떨까요? 네. 가르마 사이로 두피가 많이 들여다 보이는 모습들이 네. 보이고요. 이것만 봐도 실제로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 정수리 쪽은 더 모발이 가늘어져 있는 그리고 모공이 비어 있는 부분도 같이 보이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 전 두피 상태에 비해 더 진행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반신 쪽에 열이 많이 몰려있는 얼굴 쪽에도 열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홍조라든가 입이 마른 증상이 있다든가 피부도 마찬가지로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탈모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자꾸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섭순 씨의 집은 청소기 돌리는 소리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청소기 돌렸는데 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네. 아이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지. 유심히 보면 섭순 씨가 지나온 자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 머리카락이 빠져 있다는데요. 아이고 아까운 내 머리카락. 아우 이게 또 있네. 여기가 휑해 보이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고 내가 좀 심각해졌구나 이런 걸 좀 새삼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머리 볼륨을 살리는 일은 섭순 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휑한 두피를 가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겠죠. 어떡하냐 이거. 아우 고민이네. 아우 여기도 또 그러네. 여기도 심해졌네. 여기도. 아우 이렇게 휑하냐. 아우 속상해. 스트레스와 피부 건조로 인해 진행된 탈모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머리숱이 나이 들면 자존심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머리숱이 없으면 왠지 좀 없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죠. 두피 건강에 좋다는 건 민간요법부터 뭐든 다 해봤다는 섭순 씨.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요. 성아야, 엄마 와서 뒷머리 좀 발라줄래? 이거 파자마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의 빈 머리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아들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심하지? 이 부분이 심하네. 여기. 엄마를 위한 마음에 더 정성껏 발라보는데요. 이제 제가 머리 묶고 막 머리 가지고 장난친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엄마 머리 가지고 장난도 칠 정도로 엄마 머리카락이 숱이 많았죠. 기억나지? 그때 긴 머리였었는데 맨날 너가
엄마 머리 묶었다가 풀었다가 미용실 놀이 한다고. 젊은 시절 누구보다 윤기 있고 찰랑거렸던 머릿결은 이제 추억의 한 페이지에 남겨졌습니다. 원래도 건조한 피부였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 탈모와 함께 심해진 피부 건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다 보면 열이 또 위로 확 올라와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토닉 같은 거 해서 머리 두피 열도 좀 내려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의 한 백화점에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오늘이요. 오늘 저희가 어떤 제품 런칭 방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쇼핑 호스트로 오늘 그 런칭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네. 쇼핑 호스트와 시니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숙 씨입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동안 외모로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몇 살로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35세. 이렇게 보여. 정말 정말. 저는 처음에 나이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녀의 나이가 궁금하지만 먼저 라이브 방송을 잠깐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뻐야 되지만 받는 분이 이 선물을 받고 내가 참 대접받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면 정말 좋은 선물이거든요. 이 제품은 딱 받는 순간 너무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열정으로 가득 찼던 한 시간의 라이브 방송이 드디어 끝나고 이젠 좀 나이를 좀 알려주시죠. 저요 57년생이에요. 진짜요? 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드릴까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정말 57년생일지 정확히 밝혀지는 순간 짜잔. 확인 들어갑니다. 우와, 40대로 보였던 그녀의 나이 65세가 맞습니다. 그녀의 동안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집. 어허, 청소할 때도 뭔가 평범치 않아 보이는데요. 청소 틈틈이 스트레칭과 운동도 빼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청소가 그게 재밌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힘들지만 다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항상 즐겁게 감사함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냥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소를 하면서 운동을 연결하자. 그리고 재밌게 하면 돼요. 경숙 씨가 자랑하고 싶은 또 한 명의 동안 외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 왜요? 일로 오세요. 불렀어? 저 운동해요. 청년 못지않은 몸매의 이분은 경숙 씨의 남편. 그 내 나이가 77, 7학년 7반. 와, 탄탄한 근육과 건강해 보이는 몸을 보면 연든을 앞두고 계신 거 맞나요?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운동. 그 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다고요? 이거 세라마이드예요. 예전에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이 세라마이드 제품에 콜라겐, 비타민C가 합쳐진 이 제품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걸 잘 섭취를 하더라고요. 매일 운동하면서 제가 섭취를 하니까 훨씬 더 피부가 동안 피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세라마이드 성분은 우리 장벽의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피부 장벽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자 이게 이제 부족해지면은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건조해지고 장벽도 손실될 수 있습니다. 수분 자석이라고 불릴 만큼 피부 표면에 있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관리가 어린 외모의 비결이라는 동안 부부. 자, 하나, 최대한. 이게 허리도 펴지고 근육도 아니 골반도 펴지고 하나, 다시 쫙.
매일 부부 요가를 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요. 운동이 끝나면 피부 관리를 위해 우유팩을 한다는 동안 부부. 자신에게 잘 맞는 걸 알아보기 위해 많은 팩을 해봤지만 우유가 가장 좋았다는데요. 우유 속 아하 성분이 각질 제거와 보습에 도움을 줘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준다고요. 얼굴과 함께 특별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팔꿈치가 건조해서 각질이 생기는데 이걸로 팩을 하면 건성 피부 때문에 고생하면서 본인만의 극복 노하우를 우유에서 찾았다는데요. 고민하던 부분도 함께 해결했다고요. 제가 건조해서 팔꿈치도 항상 건조하고 발 뒤꿈치에도 각질이 좀 심했거든요. 어떻게 촉촉해지셨나요? 야, 여기도 어쩜 이렇게 촉촉하지? 애기 피부 같아. 피부도 와, 애기 피부 같은데 완전히. 동안 외모만큼 피부 속 유수분 밸런스는 어떨지 측정해봤는데요. 피부 속 꽉 찬 수분과 건강한 유분 밸런스 확인. 동안 부부의 마지막 비결은 먹는 식단에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샐러드를 하루에 한 번 꼭 챙겨 먹으면서 건강을 챙깁니다. 젊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삶의 목표라는 부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동안 비결이라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건강한 마인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자, 오늘 피부과 전문의 김인용 원장님,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재영 원장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쌀쌀하고 또 건조하다 보니까 이 피부의 건조함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푸석푸석하고 땡기고. 그런데 이 피부의 건조함이 날씨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우리 요즘 날씨가 차고 건조해지면서 피부 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요. 물론 우리 피부가 날씨라든지 습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신체적 질환, 전신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아니 사실은 뭐 건강하고 아주 촉촉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외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몸 전신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피부 건강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 우리 1차 면역 방어선인 피부 장벽이 무너질 경우에는 피부가 일단 되게 건조해지게 됩니다. 건조해지면 갈라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세균 감염이나 피부 습진의 발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염증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피부 건조라든지 피부 질환들이 물론 외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외적인 문제들이 전신 질환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피부의 국소적인 그런 염증 반응들이 전신적인 염증으로 이어지면서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렵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손상되고 이러면은 물론 이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과적 질환까지 같이 야기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피부 트러블은 바로 보이는 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건조함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팩도 하고 물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막 보습제도 열심히 바르고 하는데 이게 건조함에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틈틈이 수분도 보충해 주시고 팩도 하시고 하시면 좋아지시지만 이건 일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몸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몸속부터. 네네. 그 앞서 이제 사례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세라마이드를 챙겨 드시고 계시는데 이 세라마이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 세라마이드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먼저 어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왁스를 뜻하는 세라랑 그리고 유기 화합물을 뜻하는 아마이드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피부에 왁스칠을 한 것처럼 피부 속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보통 피부 표피를 벽돌 모양에 비유하는데요. 각질세포가 벽돌, 그리고 세포간 지질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접착하는 시멘트로 비유됩니다.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은 층상 구조로 겹겹이 쌓여 있으며
매우 튼튼하고 견고한 갑옷의 역할을 하며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피부 최애각이 무너지게 되고 표피, 진피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가니까 갈수록 이제 건조함이 막 극에 달해서 어떤 때는 웃기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나이와 세라마이드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세라마이드 함량은 나이가 들어가면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태어나서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제 30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더 심해지는데요. 우리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런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피부의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고 피부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폐경기가 되면 급격하게 이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피부의 산화적 손상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갱년기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참 우울한데요. 항상 이게 호르몬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갱년기가 되면은. 그럼 피부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피부 장벽 기능의 감소로 상처 회복도 지연이 되고요. 또 피부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감소해서 건조증이 심하게 되고요. 또한 이 건조증뿐만 아니라 건선이 악화된다는 보고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피부 고민을 얘기했던 3명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갱년기가 온 이후에 얼굴 속건조가 너무 건조해갖고 탄력이 너무 없고 너무 뭐 안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긴 해요.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든요. 긁어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는 건조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40대라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섭수님 먼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주름이 이제 조금씩 늘었어요. 주름이 좀 늘고 있고 이제 동년 대비 평균 한 중간 정도보다 좀 나쁜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모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많이 나쁘신 편이에요. 지금 현재. 이섭순 씨의 경우에는 일단은 건성이 좀 심한 경우세요. 그래서 표피층의 수분 저장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피부 장벽 역시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공이나 주름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섭순 씨 나이가 만 46세인데 측정 결과 한 50세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건성이 심하고 피부 장벽이나 수분도가 현저히 떨어져 피부 나이 52세가 나온 섭순 씨. 그 기배님 같은 경우에는 표피와 진피층을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좀 깊은 주름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과 주름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 기배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표피를 넘어서서 진피층까지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콜라겐이 계속 감소하면서 주름이 점점 심해졌고 특히나 이제 깊은 주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주름이 너무 심해서 한 68세까지도 조금 더 늙어 보이는 그런 현재 피부 나이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깊은 주름에 수분도 최하가 나온 기배 씨의 피부 나이는 4살 많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기금숙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좋으세요, 오히려. 다만 모공이랑 주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살짝 좋은 쪽에 가까우세요. 그래서 한 100점이 좋은 편이다라고 치면은 지금 한 40점 정도 되시거든요. 기금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과 모공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좋은 편이었지만은 색소 침착과 피부톤에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한 3살 정도 많게, 그러니까 55세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피부 장벽이 가장 안 좋게 나온 금숙 씨의 피부 나이는 3살 많은 57세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중건성이었는데 건성이라고 나와서 좀 더 보습이랑 좀 잔주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또한 보습제도 많이 바르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좀 빨리 늙는구나 이런 건 감은 잡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보니까 예측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지 뭐 지금이라도. 경기도 성남시
두 아이와 함께 네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이곳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 됐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네. 아하, 뒷모습만 봐서는 긴 머리카락이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셨군요. 첫 애가 딸이라 보니까 딸과 이제 교감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기르기 시작했고요. 그럼 몇 년 기르신 거예요? 지금 대략 둘째 태어나고 한 25개월 정도 됐습니다. 쌓이는 결혼 연차만큼 아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르다 보니 어느새 부부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길어졌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의 부부로 동네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자, 드디어 공주님들도 만나네요. 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동네 유명세를 탄 이유는 아이들까지 탐스럽고 예쁜 머리카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요. 어이구, 부러울만 하네요. 저희 애들은 남편도 숱이 많고 저희 집도 숱이 많기 때문에 숱도 많고 조금 빨리 다른 아이들보다 비교적 빨리 기른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아이들과 다르게 수님 씨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한때 탈모와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매일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는 수님 씨. 한 번 시작된 두피 트러블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딱쟁이가 너무 많이 져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5년의 세월 동안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고민은 깊어갔다고 합니다. 어떡해. 병원에 갔을 때도 스트레스성이라고 하셨고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출근을 하면 이제 머리를 계속 묶고 있는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땀도 나고 좀 각질이 많이 생겼고 그런 각질들 사이에 좀 많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두피 건강을 누구보다 신경 쓰게 된 수님 씨. 일주일에 한 번 바나나 팩을 하며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바나나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모발에 윤기를 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탈모나 두피에 좋다고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나나 팩 이후 부쩍 두피가 건강해진 걸 느끼고 있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 팩 외에도 또 다른 두피 건강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사해소금 녹이물로 머리 헹구기.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지옥과 천국인 거죠. 네, 그때는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 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어디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두피가 각질이 있고 피가 나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좀 되도록이면 안 가거나 제일 마지막에 씻거나 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머리를 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얘들아 간식 먹자. 지금은 온 가족 간식 시간인 것 같죠? 그런데 요구르트에 넣고 있는 건 뭔가요? 무슨 냄새야? 완전 우유 냄새. 수님 씨네 가족 모두 챙겨 먹는 세라마이드는 맛있는 간식으로 요구르트에 넣어서 먹는 걸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잘 먹네요. 맛있어? 먹어. 아이들은 엄마보다 더 먼저 찾을 정도라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활 습관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먹은 게 세라마이드인데 이 세라마이드를 먹고 나서는 좀 피부에 속당김이 적어진 것 같고요. 뭐 건조함이나 좀 푸석푸석함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부 건조함을 위해 바꾼 생활 습관 중 수님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물 먹을 시간이네요. 지금 물 먹는 시간인데요. 피부 건강에는 수분 보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먹고 있습니다.
그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마셨던 건 아니랍니다. 잊을 때도 많았지만 물 마시기 5년차답게 몸에 밴 습관이 됐다고요. 예주야, 물 먹자. 자, 예주 거가 어떤 건가 보자. 이거는 예지 거. 엄마 덕분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서 물 마시기가 생활이 됐습니다. 물을 정말 좋아했고요. 지금은 솔직히 더 적게 먹는 편이고 예주 때는 진짜 350ml 빨대컵을 하루에 4-5개를 먹었어요. 예주가 피부가 되게 좋거든요. 그게 물을 또 많이 먹어서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몸의 세라마이드는 태어난 이후 서서히 줄어들어 30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부 보습에 있어서 중요한 세라마이드가 30대 중반 이후에 줄어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럼 이 세라마이드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주는 게 음식을 섭취해주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 세라마이드를 섭취한 군과 발랐던 군의 피부 보습도를 평가했는데요. 세라마이드를 23명에게 3주간 이렇게 바르기만 했을 때는 다리 각질층 수분량이 141%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세라마이드를 3주간 먹었던 군에서는 다리 각질층의 수분량이 29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피부 보습을 위해서 일상생활 중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겉만 촉촉하게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속을 잘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겉과 속을 알차게 이렇게 좀 꽉꽉 잘 채울 수 있을까요? 이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세라마이드와 진피층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을 함께 섭취해줘야지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콜라겐만 섭취했을 때와 콜라겐과 밀크 세라마이드를 함께 섭취했을 때 4주간 복용 후 살펴본 피부 수분량은 콜라겐만 섭취했을 경우 12.8%가 증가했지만 함께 섭취했을 경우 32.4%가 증가했고 경피 수분 손실량은 밀크 세라마이드와 함께 섭취했을 시 6.7%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진피 친밀도 변화를 살펴보시면 4주 검었던 부분이 초록색인 콜라겐으로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즘은 콜라겐도 종류가 많아졌던데 이 세라마이드도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이 세라마이드는 크게 동물성 세라마이드와 식물성 세라마이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우리 인체에 가장 잘 흡수되는 건 동물성 세라마이드입니다. 흡수가 잘 되는 세라마이드 생성물질 중 스핑고비엘린이라는 생성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은 우유 인지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영유아의 두뇌 발달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모유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우유 인지질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 대사가 향상되고요. 또 장내 세균층을 변화시켜 주는데요.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유 인지질의 일종인 플라스마로겐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우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가 우유로 목욕했다고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막 당나귀를 끌고 가면서 거기서 바로바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 우리 어머님 세대들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목욕탕에서 우유로 마사지하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잘 아시네요.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유 속에는 AHA라고 하는 피부 각질층을 제거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또 천연 보습 성분인 밀크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해서 우리 피부를 아주 보습을 잘 유지시켜주는 거죠. 아니 뭐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외에도 이제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유에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유를 잘 챙겨 먹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밀크 세라마이드는 100% 우유 출출분에서 나오는 성분인데요. 우유 1리터당 단 1g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유로만 이걸 다 섭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라마이드를 섭취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우리 임산부라든지 수유부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게 좋고요. 또한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와 피부 건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이섭순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녀의 건조한 두피와 상체에 몰려있는 열감이 탈모와 건조증의 원인이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병원을 다녀와서 지난번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 좋아하던 식습관을 좀 멀리하고 지금 이렇게 야채나 샐러드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은콩 삶은 거랑 바나나 또 시금치 살짝 데친 거 해서 넣고 갈아서 먹고 있어요. 그 피부에 좋고 또 탈모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좋아하던 밀가루 음식보다 건강한 식단을 선택한 섭순 씨. 건강 음료와 함께 세라마이드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열기를 내뿜던 작업실 환경도 개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환기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고요. 또 피부 건강을 위해 물도 꾸준히 마시고 있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데요. 얼굴에 열을 넣는 것도 좀 내려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것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한편 온몸에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김기배 씨. 그의 집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바쁜 회사 일로 운동할 시간이 없었지만 짬짬이 틈을 내 홈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땀도 흘리고 하면은 노폐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죠. 피부도 좋아지지 않나. 그리고 체중도 좀 줄고. 야채 가져갈게요. 빨리 오셔요. 일단 샐러드 먼저 드세요. 가장 큰 변화는 식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 위주로 먹던 식습관이 확 바뀐 것 같은데요. 손도 대지 않던 채소가 이제는 기배 씨의 주 메뉴가 됐습니다. 맛있어. 운동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기가 7, 야채 30이어서 이제 바꿔서 야채 7, 고기 30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는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좋아지는 걸 이렇게 느껴요. 야채 드시면서 당뇨도 좀 좋아지고 가려움증도 조금 덜한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운동과 식단 관리는 기본. 최하의 피부 수분도와 높게 측정된 피부 나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요. 맛있지? 그냥 먹어도 맛있어. 어릴 때 먹던 우유 생각나. 분유 같아. 딱 분유 맛이야. 그거를 먹으니까 아무래도 좀 피부도 좋아진 기분이 들고 내 느낌에 그냥 가려움도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난 금숙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갱년기 증세로 힘들어하던 모습과 다르게 요즘은 운동 삼매경에 빠져서 지내는 것 같은데요.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가던 훌라후프도 꺼내봤다고 합니다. 진짜 잘한다. 대단한 것 같은데? 나 이제 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네, 제가 이제 또 생각을 바꿔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다, 또 피부에 좋다 하니까 제가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피부 건조로 인해 적신호가 켜진 이후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금숙 씨. 이게 세라마이드인데요. 이거를 지금 계속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가렵고 그리고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편안하고 좀 피부도 좀 이렇게 촉촉하고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염분 가득했던 음식을 멀리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과 세라마이드 섭취로 노력하고 있는 금숙 씨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지난 2주간의 운동과 식단 조절 등 피부 건강을 위해 노력해온 세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김기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동안 조금 생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지량이 우선 많이 줄었습니다. 피지량이 많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모공도 많이 감소한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잘 웃으시고 관리 잘 하신다면은 좀 더 젊은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 장벽과 수분도가 높아진 결과 피부 나이도 66세로 낮아진 결과를 보였네요. 기금숙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측정된 결과로는 이제 모공이랑 피지는 살짝 증가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건 이제 뭐 데일리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조금 운동을 열심히 한 참가자분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셨을 때보다 좀 더 활기차 보이고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유지를 하실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가장 열심히 관리한 것 같다는 금숙 씨. 피부 장벽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수분도는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섭수님 같은 경우에는 세 분 중에 이제 가장 식단 조절을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야채 위주로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채도 잘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도 조금 권장을 하고 싶은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조금 미미한 변화지만 수분도 중, 피부 나이도 2살 어리게 나온 섭순 씨의 결과. 네, 이번에 뭐 아내가 음식 같은 것도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 이제 피부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특별히 더 얼굴도 빨개지고 뭐 가려워지고 뭐 건조증이 심했는데요. 그래도 올 봄에는 그런 증세가 완화되어서 자신 있게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사례자들의 2주간의 노력. 이번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기관입니다. 더 나아가 피부는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면역력 제1의 장벽인데요. 피부 갑옷을 잘 관리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야겠습니다.